주식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태풍의 폭염 소식까지 정말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특히 식품의 선택과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 식품 선택 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뭘까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안전성이겠죠. 우리는 이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조일이나 유통기한 그리고 영양소나 첨가물 등이 적힌 식품의 라벨을 먼저 읽고 확인해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 공시나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해결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8월 7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한국 증시는 자체 체력이 고갈된 상태로 외부 지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공매도 규제 강화 및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등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41% 하락하면서 190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38% 상승했습니다. 564.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장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면서 우리 증시를 계속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대도박 구매를 위해서 이달 중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예상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도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오늘 정강후약의 모습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면 오늘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업종도 상승했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의 수혜주들이 상승으로 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졌고요. 또 제약 섹터도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991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978억 원 팔았는데요. 기관은 어제 담았던 전기전자와 제조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금융업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매수가 있었는데요. 기관은 304억 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734억 원 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IT를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 폭락장에서 주식을 사라고 한다면 보통 배당주를 꼽는데요. 대화제약 보겠습니다. 대화제약에서 보통주 한 주당 50원을 현금으로 주는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가 배당률은 0.3%라고 하고요. 총 9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15.42% 상승하면서 1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핸드폰 소액 결제를 유명한 다날 보겠습니다. 다날의 자회사 페이코인은요, 치킨 브랜드 KFC에서 암호화폐 페이코인으로 치킨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페이코인은 KFC를 비롯해서 도미노 피자, 그리고 달콤 커피, 편의점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실물 경제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6.97% 상승하면서 2,6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OLED와 2차 전지의 특징주, 이 피로틱스입니다. 피로틱스는 최근 국산화 이슈가 되고 있는 OLED의 핵심 소재인 섀도우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 소재 그리고 가공품, 공정설비 양산화가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업체와 292억 원 규모의 OLED 패널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10.85% 상승하면서 8,3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철도 회사 오늘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은 이집트 터널청과 메트로 2호선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638억 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6.8%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2.73% 상승하면서 15,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김민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거 1900선 깨뜨리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감이 들었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 크게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코스피는 뭐 약 보합 수준, 뭐 코스닥은 한 2% 이상의 반등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랑도 좀 비교해 볼 때는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거의 대부분 약세에 좀 머물렀는데 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와 주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아시아 증시는 영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 지금 증시가 이 불안함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코스피는 제가 계속 1,800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시장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MSCI 편입 정기 변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외국인들 수급이 좀 적게 빠졌습니다만은 매도가 한 978억 정도. 어제 그저께 한 6천억, 어제 6천억, 뭐 그저께 3천억 이렇게 많이 매도한 것에 비해서 오늘 한 978억을 매도를 했으니까 되게 좀 적게 매도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증시가 반등하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볼 때 한 8월 중순 이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도 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에 좀 더 주목하실 필요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합 수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뭐 가지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증시가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겠지만 뭐 최근 월요일처럼 달러가 급격하게 막 1,200을 넘어서 계속 위로 강세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 결국 외국인들은 환차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이 매우 심해질 수밖에 없고 개별 종목별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단은 안정감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악재 속에서 좀 다행인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증시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510에서 580선의 이 박스권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 지수 수준은 과거 2014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로 볼 때는 거의 5년 전으로 회귀를 한 모습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하루의 변동성은 여전히 심합니다. 헬릭스미스는 시가총액 3위에 해당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 거의 2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닥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을 위아래로 심하게 줄 정도로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은 매우 변동성이 지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다른 코스닥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바이오 종목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산업 섹터 종목군들이 좀 올라주면서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2% 이상 긍정적으로 조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도 매우 불안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 와중에 조금 다행인 것들은 지금 실적 시즌이고 아마 다음 주 8월 14일까지 다 반기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지금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가 조금씩 반응을 해요. 시장이 정말 안 좋으면 호재가 나와도 종목별 반응이 없는데 그래도 개별 종목의 호재가 나올 때 조금씩 반응을 한다는 것들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매우 안 좋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개별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은 좋은 종목들은 일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분명히 공략해보고 매수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씩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너무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 흐름을 놓거나 종목별 어떤 관심을 꺼둔다거나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 이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증시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 유관 기관 및 기관 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겠다. 자사주 매입을 규제 완화하겠다. 주식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일일 가격 제한폭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고 있는 부분들은 3번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2008년도와 2011년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0% 이상 플러스로 돌아서는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2011년 보시면 코스피 마이너스 12% 하락,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9% 이상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무언가 좋은 영향을 준 건 없어요. 2008년도에 한번 있었긴 하지만 이때는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공매도의 어떤 금지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개선해 주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준비해 가지고 시행을 해준다 했을 때는 지금 증시가 워낙에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개선해 주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속에서 이 공매도가 마구 출회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우려감도 크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좀 키워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 이 강세 섹터, 약세 섹터 짚어보면서 특징주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께서 도와주시죠. 네, 오늘 금일 시장 불안한 가운데서 일단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 간단하게 일단 분류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세 섹터로는 그래핀 관련주나 일자리 그리고 3D 프린터나 바이오 인식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아니면 공작기계 정도의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약세 섹터로는 편의점이나 건설 대표주 그리고 통신 그리고 항공사 관련주 그리고 유전자 치료 관련 섹터들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의 강세 섹터 중에서 주요 이슈에 의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세 가지 섹터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관련 섹터들이 오늘 대부분 좀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으로는 일단 삼성 쪽에서 이제 모든 반도체 소재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일본 쪽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대부분의 제품들을 이제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쪽에서 대체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모두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대표적으로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도달했었고 동진 세미켄, 네페스, 로보스타 등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이슈에 따른 상승의 특징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 출산 장려 정책에 관련된 섹터입니다. 지금 대규모 육아 커뮤니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제 국산 관련 제품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 기대감이 번지면서 3위각기, 깨끗한 나라, 삼성출판사, 오로라 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이슈에 의한 상승 섹터로는 이제 정치 인맥 테마주입니다.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2개월 연속 1위를 이뤄낸 정치인 테마주가 오늘 동반적인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이월드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었고요. 그리고 TK 케미칼이나 남선 알루미늄 그리고 남선 같은 경우는 그 시장 대비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이슈에 의한 상승 섹터는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실적 호조 및 실적 성장 기대감에 따른 상승 종목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 호조 종목으로는 윌메이드 그리고 코엔테크, 덴티움, 영진약품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의 호조에 따른 상승을 보여줬었고 성장
기대감에 따른 상승 종목으로는 KG 이니시스, 대한강통신, 그리고 코엘패션, 우리로, 일진 다이아 등이 기대감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의 특징 섹터나 특징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문자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종목 해결사로 넘어갑니다.